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18일 저녁 시간이 되는데요. 저녁 드시기 전에 제가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모셔야 되는데, 역시 국민의힘 내분 지금 난타전이 벌어졌다라는 보도가요, 도하 언론에 그냥 딱 아주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또 보도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오늘 6시까지 이준석 대표 까라, 녹취록을 전량을 다 까라, 이렇게 시한을 설정해서 이 원희룡 측에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어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 하는 걸 보면 절대 까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결정적 단서가 딱하기만 하다, 그냥 딱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왜 까냐? 절대 까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 접어두고 나는 당 개혁에만 매진하겠다. 더 이상 왈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밝혔어요. 이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독선적이고 오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대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우리 국민들, 왜냐면 100% 국민 여론조사로 그 다음에 또 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가 뽑혔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준석 대표의 실상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어려가지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서 굉장히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그야말로 이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머리도 좋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탈색시킬 그런 인물로 알고 우리가 뽑아줬는데요. 지금 알고 보니까, 왜냐면 위기가 되면요, 그 사람의 역량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안보관계 위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실력 다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청와대 참모들, 강요들 수준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역대 강요들, 역대 청와대 참모들 중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 국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이렇게 심각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관계 위기 마찬가지. 그래서 다 실력이 다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의 실력도 이 상황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진도가 나가면 본인이 손해보니까 그건 또 약어요. 약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따지지 마. 예, 나도 안 따질 거야. 그냥 원희룡이 불쌍하고 참 딱해. 예, 가엾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자기가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사실인 건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의원을 후보를, 원희룡 지사를 봐주기 위해서 안 까는 것처럼 딱하다, 이 한마디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요, 안 깐다라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취재진한테, 이건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취재진한테 녹음 파일 공개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선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있어요. 지금 상황, 그 다음에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변적인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나중 상황이 되면 응할까 망설이는 이 출구 하나는 또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절대 이 국면에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이준석이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시각각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뉴스들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한마디라도 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혀 없다, 이 전혀 강한 부정이에요. 이걸 보면 그야말로 안 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 특단의 상황 변화는 뭐냐, 이제는 당원 소환제라든가 뭐 등등 막 최종적으로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한은 안 까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논란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이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쪽으로는요,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홍준표, 그 다음에 하태경, 그 다음에 서병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인 이준석 8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파죠. 그래서 지금 이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승민 의원한테 사퇴하라. 더티 플레이 그만해라. 그리고 또 원지사 해당 행위를 갖다가 해당 행위로 보고 있어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 하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참 분란이 크긴 크구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꼭 남의 집 얘기를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란이 큰지 안 큰지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이준석 대표면요, 대표직을 아예 도전을 안 했어야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준석 패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최재형, 그리고 그 다음에 원희룡,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한편, 또 이 곽상도, 박대출,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난장판이 됐는데 서병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 사람이 오늘 곽상도와 그 다음에 박대출이에요. 이 박대출 의원의 경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이제 판이 딱 따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자,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점잖은데요.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내리까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야권 통합에 있어서의 부적절을 하다, 바로 적폐 수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런 분란, 녹취록 문제에 관해서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대로 녹취록을 전부 다 까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요, 이런 녹취록이 있네 없나, 맞았네 틀렸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내밀한 얘기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에 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그렇게 해서요, 이 원칙론적으로 보면 저도 그래서 까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녹취록을 맨 먼저 깐 사람이 누구예요? 이준석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당당하기 때문에 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윤석열 총장 정리한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유리한 환경이 나올 줄로 알고 참 딱하기도 하죠. 정말 딱한 것은요,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아니, 부모님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부모님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니까 까겠다 해서 깐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 무쌍한 배짱이 어디로 가고, 지금은 더 이상 분란을 원치 않는다 라면서 안 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끝까지 까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거는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취를 공개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상식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까야 된다는 말에 저는 힘을 실는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과의 녹취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벌이다가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원희룡 지사와의 또 녹취록 문제가 불과 나온 거,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밝혀라. 이것이 공정 관리를 위해서도 책임이 있는 자세다. 그리고 당내 단합과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도 신뢰가 우선돼야 되는데, 당 지도부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상당히 이준석의 이러한 녹취록 일부 공개하고 나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요, 이 전혁 전 의원이 최근에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페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히고 있어요. 전혁 의원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페북을 통해서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준석 대표 이성을 잃었던지 아니면은 실성한 것이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어젯밤 부모님 생각해서 녹취 파일을 푼 것을 푸르르 하고 올렸다. 당 대표가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윤석열 총장과의 통화도 이준석 쪽에서 풀었다는 결론이 딱 떨어진다. 이 클로버노트, 즉 음성기록 서비스로 푼 문장, 이 두 단락에서만 지사를 이사로 풀어놨다.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을지 모르고 AI, 즉 인공지능 말고 사람을 상대하길 바란다. 이 얘기는 녹취록 깐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정확한데. 그러면서 오늘 원희룡 지사는 녹취록 내용 중 저거는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을 뜻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기자회견 내용이죠. 다른 것을 다 떠나 윤석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확실하다. 즉 이준석 입장에서는요, 윤석열이 안 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확실하다. 이렇게 전혁 전 의원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오늘 6시까지 전체 녹취 파일을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준석이면 당장 올리겠다. 그냥 딱하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또 언급하면서요, 간만에 우리가 할 소리를 올렸다. 정말 국민의힘이 딱하다. 이렇게
이 전효욱 전 의원 뭐라 그럴까요? 강력하게 작심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전효욱 의원 이 참 쓴소리 많이 하죠. 옳은 얘기 정말 구구절절이 단 한마디도 뺄 게 없다. 아주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이 교수도요, 오늘 아침에 올린 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리 판단에 맡기겠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는 원희룡 지사의 말이 맞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제 2탄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데, 불필요한데 분명하게 한쪽은 치명상을 입고 다른 한쪽은 중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문제가 바로 뭐냐?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를 말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랠리를, 이러한 이 비판을, 상호 비방전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제가 국민의힘 이 홈피 반응도 보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엄청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이 캠프의 김웅 대변인도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원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했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해서 유승민 캠프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야당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분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딱 고민정의가 또 나왔어요. 이 판에. 고민정의 웬만한 판에는 빠지지 않아요. 참 웃겨요. 참 국민들한테 참 국민 눈높이도 못 맞추는 의원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참 그야말로 고민정이 딱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제대로 노선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성향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표에게 다른 사람을 통합시켜야 하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것 갖고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그냥 감쌀 거는 딱 감싸요. 자기 흉대는 거 똑같이. 그러면서 운전수가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하고 혹은 타고 있는 승객들이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달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 노선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다. 그러면서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가는 것은 사명하다. 이준석 대표가 아수라장이 된 국민의힘 경선 버스를 과연 종착지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운전기사가 또 하차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치를 내고 있는 점도 특색 있는 참 충격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측과 수시로 연락도 하고 있고요. 어제 오찬도 같이 했고, 또 어제 오찬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별도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관측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서 절대 내가 그쪽에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강한 부정이 긍정으로 이 결과는 쪽으로 보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결국은 지금 현재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캠프가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다. 큰 자리가. 이런 이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압도적 1위 여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일단 모양이 국민의힘 안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이 윤석열 총장이 1위 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델던 입을 힘을 도와주듯이 아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안 간다고 본인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캠프의 선관위원장으로 일찍이 가라. 그래서 제대로 압도적 1위를 해가지고요, 이 정권교체의 주역 맨 앞에 선 선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큰 것 같아요. 왜? 지금 딱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 단서를 제가 보도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 내일이 8월 19일이잖아요. 내일 8월 19일 오전 10시 20분에 정운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근식 교수는 전에
비전 전략실장을 했어요. 이거를 다 누가 임명했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 딱 8월 19일 날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정확히 1년이 됐는 내일 다시 참배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호남을 챙기는, 즉 서진 정책을 추진한 아주 확고하게요. 그래서 비례대표도 호남에서 뭐 30%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공천권 할 때 그런 당규를 만들었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하자 정강 정책에 이런 입장도 남기고, 그래서 이 서진 정책을 명시적으로 정강 정책까지 박은 유일한 인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 사과를 했어요. 그 진정성을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빅플레이트가 뭡니까? 이 호남 지역까지 챙겨서, 왜냐하면 호남 지역 하면 진보 정치인들의 많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 측에서도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탈문 세력들이 있어요. 이 탈문들을 빅플레이트에 말하자면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빅플레이트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일 이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도요, 결국은 이 호남 챙기기 전략의 일환인데,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뭡니까? 그 이 서진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탈진보 인사의 영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이 5.18 묘지의 참배는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5.18 참배 이것이 마침 또 1주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윤석열 총장을 선대위원장 맡겠어, 이런 정치적인 시그널을 굉장히 희설시킬 수 있어요. 왜? 1주니까 가는구만, 그거 뭐 윤석열 총장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는 날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똑부러지게 아예 윤석열 총장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제대로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이 아웃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희룡 지사 새로운 충격 이 폭로가 나왔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모 언론 방송 채널A라고 나오는데요. 또 다른 또 중요 언론 매체도 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 2번이면 아웃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홍준표가 낫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이 원희룡 측에서 폭로한 내용으로 지금 일부 보도는 나와 있어요.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이게 다 이준석이가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윤석열을 흔들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갈 바에는 하루라도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오늘 호남 출신들, 그 진보 진영에서 이탈한 이런 분들이 윤석열 캠프에 한 40여 명 정도가 영입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민주당 내에서 최장수 대변을 지낸 유정필 전 관악구청장이에요. 이분이 뭡니까? 왜 탈당했습니까? 민주당을 평생 아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요, 합리화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숨 쉴 공간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숨 쉴 공간이 없어갖고 민주당을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간 몸담고 있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가슴은 굉장히 아프다. 예, 가슴은. 그러나 합리적인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 쉴 공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민주당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결정적 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돕기로 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제 탈진보 인사들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 참배를 마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요, 알게 모르게 이 탈진보 인사들의 대거 영입을 촉구하는, 영입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요, 일단은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 이제 속보가 떴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어요. 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
이것을 논의하려고 열렸는데,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를 배임 교사 혐의, 이거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오수의 꼼수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의 2달여 만에 지금 열렸어요. 마지못해서 열었어요. 그동안에 왜 안 여느냐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만 끌어가지고 대충 이 백운규 배임 혐의,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한수원 사장만 지금 배임 교사 혐의로 이 공소장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방금 이 속보가 떴는데요. 이 수사심의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막 보도가 지금 됐습니다. 자, 이걸요, 이 수사심의에서 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 수사 중단하라, 그리고 이 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 수사 중단도 하고요, 기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백운규가 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당시 최이봉 청와대 비서관의 말하자면 이 지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월성 1호기를 그야말로 즉각 폐기 조치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딱 중단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배임 혐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수원 사장한테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조기 폐쇄를 하고 이 경제성을 조작을 해서, 이래서 지금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조기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요지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검찰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사심의의 의견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찰에 강제성이 없어요. 이거를 반영하냐 마냐는요, 검찰 마음인데, 지금 검찰이 누구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김오수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대전지검에 있는 검찰 수사 간부들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대전지검장 이르기까지 부장검사 바뀌었죠. 그 다음에 대전지검장 다 아웃시켰죠. 이러다 보면 김오수 멋대로, 박범계 멋대로. 왜 바꿨느냐, 이거 배임교사 혐의 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대로 더 깊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꿨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심의의 의견대로 어제 검찰에서 배임 교사 혐의 더 이상 뭐라고 그럴까요?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요, 이 김오수 원 이후로 사실상 올 수사되어 있다, 이런 슬픈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별도로요, 제가 다른 검찰 뉴스와 함께 추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